바람이 가볍게 불어오는 가을날, 한강공원의 잔디밭에서 가족 소풍이 한창이었다. 소혜는 손에 든 김밥을 내려다보며 심호흡을 했다. 주변에는 계부가 웃으며 고기를 굽고 오빠가 맥주를 따고 있었다. 평범한 가족의 풍경. 하지만 소혜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아빠, 오빠. 저 사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여자를 좋아해요. 레즈비언이에요. 그 순간 공원이 고요해졌다. 계부의 포크가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오빠의 눈이 커다래지며 뭐라고 라고 중얼거렸다. 소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다.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변화가 이토록 아프고 복잡할 줄은 몰랐다. 소혜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던 25살 청년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조용하고 평범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재혼한 후 계부와 오빠와 함께 살아왔다. 계부는 따뜻한 사람으로 소혜를 친딸처럼 아껴주었다. 오빠는 때론 장난기 많았지만 가족의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소혜의 내면에는 오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온 남자가 아닌 여자에 대한 끌림. 그 감정을 처음 깨달은 건 학교 친구와의 우정에서 비롯된 설렘 때문이었다. 대학에 들어와서야 그 감정을 제대로 마주쳤다. 바로 소정아를 만나면서. 정아는 소혜의 과동기였다.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누구나 좋아할 만한 여자였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웃는 모습이 소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처음엔 그냥 친구였다. 함께 카페에서 공부하고 한강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얘야, 너 정말 책 많이 읽네? 나처럼 게으른 애랑 어떻게 친구할 수 있지? 정아가 장난스럽게 말할 때마다 소혜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러다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길에서 정아가 손을 잡아왔다. 얘야, 나 너 좋아해. 그냥 친구 이상으로 그 고백에 소혜는 눈물이 났다.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처음 느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몰래 손을 잡고 한적한 공원에서 키스를 나누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 가족의 기대, 사회의 편견. 소혜는 늘 불안했다. 정아야, 우리 이게 괜찮을까? 정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사랑이잖아. 우리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소희의 마음속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쌓여갔다. 계부와 오빠는 그녀를 착한 딸로 여겼다. 결혼하고 아이 낳는 평범한 삶을 기대했다.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게 두려웠다. 소풍 당일 소혜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털어놓기로. 하지만 고백 후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계부는 한참 침묵하더니 이제야.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물었다. 목소리에 담긴 실망이 소혜를 아프게 찔렀다. 오빠는 화를 냈다. 얘야, 소혜. 장난치냐? 그런 거 어떻게 가족한테 말해? 소혜는 울면서 설명했다.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정아랑 사귀고 있어요. 그 이름이 나오자 오빠의 표정이 더 일그러졌다. 정아. 그과 친구. 미쳤어. 계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에 가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고요했다. 소혜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고백이 가족을 무너뜨릴 줄 알았지만 이토록 차가운 침묵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소혜는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아야. 가족한테 말했어. 정아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물들었다. 어떻게 됐어? 괜찮아. 소혜는 흐느꼈다. 아니. 다들 충격받았어. 오빠는 화내고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해. 정아는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내가 용기 낸 거 정말 대단해. 하지만 소희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이 사랑이 가족을 잃게 할까봐. 다음 날 계부가 소희를 불렀다. 얘야, 앉아봐. 거실 소파에서 계부의 눈빛은 복잡했다. 내가 그런 감정을 가진 줄 몰랐어. 솔직히 이해가 안 돼.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노력해볼게. 소희의 눈이 커졌다. 아빠, 계부는 한숨을 쉬었다. 내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실까? 하지만 가족이잖아. 포기할 수 없지. 그 말에 소희는 안도했다. 하지만 오빠의 반응은 달랐다. 오빠는 소희를 피했다. 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고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정아와의 만남은 여전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얘야, 가족이 받아들여줄 거야?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 LGBT 권리운동도 활발하고 정아의 낙관이 소희를 지탱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소희의 직장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소희 씨, 요즘 이상한 소문 들리던데. 소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오빠가 누군가에게 말한 건 아닐까? 소희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레즈비언이라던데.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소희는 고개를 숙였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로 사는 건 여전히 힘들었다. 보수적인 문화, 가족 중심의 가치관. 소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할머니의 저자는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지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그 말이 칼처럼 느껴졌다. 정아는 소희를 안심시켰다. 얘야,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부산으로 여행 갈까? 기분 전환으로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에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해운대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았다. 정아야, 너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정아가 웃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사랑은 진짜야. 바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를 스쳤다. 그 순간 소희는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다시 덮쳤다. 오빠가 소희를 불렀다. 얘야, 소희. 이야기 좀 해. 카페에서 만난 오빠의 표정이 어두웠다. 내가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 가족 체면은 어쩌고. 소희는 눈물을 참았다. 오빠, 사랑이야. 체면 때문에 숨길 수 없어.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는 노력 중이시지만 나한텐 어렵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한테 소문난 거 미안해. 내가 친구한테 말했어. 취해서 소희의 가슴이 무너졌다. 오빠. 왜 그랬어? 단 BOI였다. 가족의 배신. 오빠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 충격받아서. 그날 밤 소희는 정아에게 울면서 말했다. 정아야, 오빠가 소문냈어. 이제 어떻게 해? 정아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가 강해지자. 하지만 소희의 불안은 커졌다. 회사에서 상사가 불렀다. 소희 씨, 요즘 소문이 안 좋아. 업무에 집중해. 차별의 시작이었다. 소희는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었다. 꿈에서 가족이 자신을 버리는 장면이 반복됐다. 계부가 중재했다. 오빠야, 내 동생을 지켜. 가족이잖아. 오빠는 마지못해 사과했다. 미안, 소희야. 노력할게.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소희와 정아의 관계도 시험대에 올랐다. 정아의 가족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내 가족한테는 말 못해. 아빠가 보수적이시거든. 정아의 말에 소희는 공감했다. 두 사람은 더 조심스럽게 만났다. 서울의 골목길 카페, 한강 야경 아래서. 가을이 깊어지면서 추석이 다가왔다. 가족 모임에서 소희는 긴장했다. 계부가 정아를 초대해볼까? 라고 제안했다. 소희는 놀랐다.
아빠, 정말요? 계부는 웃었다. 내 행복이 중요하니까 추석 당일 정아가 왔다. 떨리는 손으로 송편을 빚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정아예요. 오빠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계부가 환영해 정아 양이라고 말하자 소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고요 속에 폭풍이 몰아쳤다. 오빠의 친구가 모임에 들렀다. 얘야, 소혜 레즈비언 소문 들었어. 진짜야. 그 말에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혜는 분노로 떨었다. 오빠, 이게 내가 한 짓이야. 오빠는 변명했다. 아니, 그 친구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아는 울면서 자리를 떴다. 얘야, 미안. 나 못 견디겠어? 소혜는 정아를 쫓아갔다. 정아야, 가지마. 정아는 눈물을 흘렸다. 내 가족 때문에 우리 사랑이 망가지는 거 싫어. 그날 두 사람은 길게 이야기했다. 사랑의 깊이를 확인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소혜의 결의가 정아를 감동시켰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얘야, 나도 가족한테 말할게. 정아의 용기에 소혜는 힘을 얻었다. 하지만 정아의 가족 반응은 혹독했다.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정아는 울면서 소혜에게 왔다. 얘야, 나 이제 혼자야. 정아의 고백 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정아가 가족에게 쫓겨나자 소혜의 집으로 왔다. 계부가 여기서 지내. 가족처럼 일하고 말했다. 오빠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미안, 정아야. 내가 잘못했어. 정아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집안 분위기가 변했다. 소혜와 정아는 함께 요리하고 산책했다. 한국의 겨울, 따뜻한 온돌방에서 서로를 안았다. 정아야, 영원히 함께하자. 소혜의 속삭임에 정아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회사에서 소혜는 승진해서 제외됐다. 이미지가 안 좋아. 상사의 말에 소혜는 분노했다. LGBT 차별이 여전한 한국. 뉴스에서 퀴어 퍼레이드 소식을 보니 용기가 났다. 정아야, 우리 참가할까?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시청 앞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주변의 응원과 야유가 섞였다. 사랑은 자유야. 구호를 외치며 소혜는 자유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계부와 이야기했다. 아빠, 사회가 변해야 해요. 계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용감하구나. 아빠도 배울게. 오빠는 나도 도울게. 친구들한테 말할까? 라고 제안했다. 가족의 지지가 소혜를 강하게 만들었다. 봄이 왔다. 벚꽃 축제에서 정아와 데이트했다. 꽃잎이 흩날리는 길에서 키스했다. 얘야, 사랑해.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다. 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정아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병이야. 스트레스 때문일까? 정아는 울었다. 소혜는 함께 병원으로 갔다. 정아의 어머니가 너 때문에 라고 비난했다. 소혜는 죄책감을 느꼈다. 병실에서 정아의 아버지가 소혜를 불렀다. 너 정아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소혜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네, 평생 노력할게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정아가 행복하다면 그 말에 정아는 울었다. 화해의 시작이었다. 여름 휴가로 제주도로 갔다. 바다에서 수영하고 올레길을 걸었다. 얘야, 우리 여기서 살까? 정아의 장난에 소혜가 웃었다. 제주의 자연이 두 사람의 사랑을 치유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새로운 충돌이 왔다. 오빠의 여자친구가 레즈비언 동생 때문에 결혼 반대받을까 봐 헤어지자고 했다. 오빠는 화냈다. 소혜 때문에. 그건 핑계야. 하지만 소혜는 미안했다. 오빠, 미안해. 오빠는 소혜를 안심시켰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회가 문제지. 그날 가족 모임에서 오빠가 말했다. 우리 가족은 소외를 지킬게. LGBT든 뭐든 계부가 박수쳤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가을 소풍. 1년 후 같은 장소에서 가족이 모였다. 정아도 함께였다. 작년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이야. 계부의 말에 모두 웃었다. 소혜는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깊은 곳에 불안이 남아있었다. 사회의 변화는 느리다. 그래도 사랑은 지속됐다. 시간이 흘러 소혜와 정아의 관계는 안정됐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드라마를 봤다. 정아야, 평범한 삶이 최고야. 소혜의 말에 정아가 키스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여전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여자 둘이 사네. 소혜는 무시하려 애썼다. 직장에서 소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LGBT 테마의 다큐멘터리. 내 경험을 살려봐. 상사의 제안에 소혜는 도전했다. 인터뷰를 하며 다른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에서 오픈하기 힘들어요. 그들의 고통이 공감됐다. 정아도 응원했다. 얘야, 내가 바꿀 수 있어? 다큐 제작 중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오빠의 배신을 떠올리니 분노가 치밀었다. 오빠, 왜 그랬어? 다시 물었다. 오빠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두려웠어. 가족이 무너질까 봐. 미안해. 이용서의 과정이었다.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겨울, 크리스마스에 정아의 가족과 만났다. 아버지가 미안했다. 정아를 이해 못했어 라고 사과했다. 화해의 자리. 소혜는 감사했다. 감사해요. 아버님이. 그날 모두가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다. 봄, 퀴어 영화제에서 소혜의 다큐가 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제3위예요. 수상소감에 박수가 터졌다. 정아가 무대로 올라 키스했다. 관객들의 환호. 그 순간 소혜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레즈비언이 무슨. 소혜는 상처받았지만 정아가 지탱했다. 무시해. 우리 사랑이 중요해. 여름, 제주 여행 중 정아가 프러포즈했다. 얘야, 나랑 결혼할래? 소혜는 울면서 등 대답했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불법이지만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친구들 앞에서 반지를 교환했다. 가을, 가족 소풍에서 모두가 축하했다. 축하해, 얘야. 계부의 말에 소혜는 행복했다. 삶의 여정이 아름다웠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사회 활동에 나섰다. LGBT 단체에서 자원봉사.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소혜의 바람이었다. 정아는 맞아. 변화는 우리부터 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닥쳤다. 소혜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 진단. 정아가 간호했다. 얘야, 나 없으면 안 돼. 그 과정에서 사랑의 깊이를 느꼈다. 회복 후 소혜는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출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독자들의 편지. 오빠가 결혼했다. 소혜야, 내 덕에 나도 용기 냈어. 여자친구가 받아들였다. 가족의 확장. 정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정아야, 행복해라. 이우원. 소혜는 위로했다. 슬픔 속에 성장했다. 겨울, 눈 내리는 날 두 사람은 한강에서 산책했다. 얘야, 우리 잘 왔어. 정아의 말에 소혜가 미소 지었다. 수년 후 소혜와 정아는 여전히 함께였다. 아이를 입양했다. 우리 가족이야. 작은 아이의 웃음이 집을 채웠다. 사회가 서서히 변했다. 동성결혼 법안 논의. 소혜는 로비 활동에 참여했다.
가족 소풍에서 모두 모였다. 작년 고백이 모든 시작이었어. 소혜의 말에 계부가 웃었다. 내 용기가 우리를 바꿨다. 오빠는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정아와 소혜는 벤치에 앉아 손을 잡았다. 사랑의 영원한 약속. 삶의 여정이 인생의 교훈이었다. 사랑은 편견을 넘어선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이 됐다.